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1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화의 솔직함은 약일까? 독일까? 저처럼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한 고민인데요. 바로 상대와의 대화에서 솔직함은 독일까 약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함은 숨기고 상대와의 대화 분위기에 맞춰 친절함을 우선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자기적인 친절함이 제 자신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절함을 우선하고 솔직함을 숨기는 이유는 대화 상대가 원하는 것은 내 솔직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고요. 또 내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에게 무례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심지어 내 솔직함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화에서 솔직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대화에서의 솔직함, 독일까 약일까? 입니다. 우리는 친절함 뒤에 솔직함을 숨긴다. 모든 사회생활에서 완전한 솔직함으로 대화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나친 솔직함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단지 솔직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옛말을 교훈 삼아 오늘도 우리는 영혼 없는 리액션, 진심 없는 친절함 뒤에 자신의 솔직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솔직함은 잘 쓰면 약이다. 지나친 솔직함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관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솔직함이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의 직설적인 피드백이 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동료와의 자존심 상하는 비교가 성공을 향한 불타오르는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니까요. 친구와 소주 한잔하며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친구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와 유대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솔직함과 친밀함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보통 상대와 친할수록 더 솔직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낯선 상대에게 솔직하게 대할수록 상대에게 더 큰 호감과 친밀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와 친밀해지기 위해 솔직함도 잘 이용하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최근 시카고 대학에서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엠마 레빈 교수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타야 코엔 교수가 솔직한 소통과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150명의 실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수행 미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3일 동안 집이나 직장에서 무조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소통해야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3일 동안 의식적으로 친절, 배려, 그리고 사려 깊은 태도에 초점을 맞춰 소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실험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난 3일 동안 삶과 소통,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또 어떤 소통 방식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3일 동안 무조건 친절하게 소통했던 참가자들의 사회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솔직한 대화를 실천한 그룹이 최악의 사회생활을 경험했을 거라 예상하실 건데요. 실제 실험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솔직한 소통을 실천한 참여자들의 즐거움 점수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한 그룹의 점수만큼이나 높았던 건데요. 심지어 솔직한 소통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실험 기간 동안 평소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꽤 오래 지속된다. 무조건 솔직한 대화를 실천하는 것은 끔찍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솔직한 대화를 가진 것이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코엔 교수의 말인데요. 코엔 교수의 연구팀은 위 실험의 후속 실험을 진행합니다. 연구팀은 한 쌍의 친구, 동료 혹은 배우자들로 구성된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울었던 적이 있는지, 현재 인간관계 문제가 무엇인지 같은 주제였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솔직한 의사소통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건설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더 고무적인 사실은 솔직한 대화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였습니다. 솔직한 대화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들이 그 후 일주일 이상 그들의 삶에서 지속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코엔 교수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솔직한 대화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후속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다. 결론. 솔직한 소통. 이것만 주의하라. 우리는 평소에 솔직함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한 대화가 상대의 친밀감을 키우고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솔직함이 최고의 사교술이다라는 격언까지 있는데요. 이런 솔직함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명 대화의 TPO를 잘 신경 써야 되는데요. 대화의 TPO는 대화의 타이밍,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소통의 방식과 형태를 달리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의 타이밍, 장소,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솔직함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현 기법이나 전달 방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내 솔직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 잘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같은 고민들을 상대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고려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 5분 전 신랑에게 참 안 어울리는 커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솔직함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오해 없는 전달을 위해 꽤 많은 노력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화의 솔직함이라는 게 단순히 내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옮기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을 무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채로운 표현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꼭 우선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